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유정복 시장을 만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고 유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된 첫날 김문수 후보가 인천을 찾았습니다. 표심 공략에 나선 김 후보는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체국제공항, 또 송도 신도시, 인천시 자체가 지금 서해안과 또 남북 간에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최전진 도시이고. 인천에 있는 한국GM과 관련해 관세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한국GM은 미국 자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려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인천을 방문해 유 시장과 회동했습니다. 한 후보는 유 시장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면서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예산을 열었고 또 단편감정적으로 보는 거 어떤 정책으로 다를 수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그 경험이 많으신 조언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한 후보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위험한 나라를 막자는 생각이 같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유 시장은 지도자가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인천시든 다른 데든 뭐 정말 나라를 위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국가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 시장은 인천을 찾은 두 후보에게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인 천원주택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현장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교육청은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교사 노조는 결과 발표 지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 고인이 과밀학급을 맡아 힘들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열악한 교육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의 방향성과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진상조사단이 맡는 이원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원인 등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 교육청은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며 면담 대상자가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웠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배 이상 그 면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의 그 조사 시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9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 진상조사단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족 측과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 앞에선 교원단체 등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조사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용도 전혀 모르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교육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만큼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는데요. 항공재난사고는 물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국회에선 종합병원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은 1000여 편, 하루 이용객은 20만 명에 달합니다.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재난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 또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까지 늘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공항 인근에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항공사고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3에서 6km 이내에 최대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치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도 종합병원 설치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외상, 응급, 감염 등 중증 필수 의료 분야는 많은 의료자원 투입이 이제 불가능하고 어쨌든 민간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인천공항 정부 인천시가 종합병원 설립 운영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계속 늘어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넘어가야 합니다.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다 보니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종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응급의료 기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심정지가 됐다,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숨이 넘어갔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하대까지 와야 되는데 119가 병원 거치지 않고 바로 와야 되는데 119가 현장에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만 30분은 좋게 걸립니다. 얼마 전 국회에선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과 운영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종식 국회의원은 정부와 공항공사,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쯤에 정말 제대로 공공의료구역을 있어야겠다. 이거는 정말 정부와 공기업과 지역, 인천시 이런 데가 결단을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허 의원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어느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요. 서구에서 관내 은둔, 고립가구와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0일간의 마음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기쁠 땐 크게 웃어봐. 방과 후에 돌봄 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입을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마음 상태를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오늘 가장 즐거운, 가장 안 좋았던 일 없다. 가장 좋았던 일 오늘 학교 갈 때 놀이터에서 놀고 가서 즐거웠다. 서구에서 이달 초부터 배포한 마음일기를 쓰는 겁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에 모인 학생들은 저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슬프거나 좋거나 하는 다양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 봅니다. 기록을 다 하면 자신에게 스스로 선물을 줍니다. 이번엔 자신의 감정을 종이 비행기에 담아봅니다. 마음일기를 쓰는 일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비밀을 기록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쓰니까 뭔가 다 털어놓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고 그랬어요. 감정일기를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뭔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내 마음속의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서구는 노령층, 청장년 인구도 증가하는 상황. 서구가 시작한 100일 마음 기록은 우울증에서 비롯한 고독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학교와 중장년층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마음 기록장 6,000부가 배포됐습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외에 더 확대를 할 거고요. 슬픔, 우울,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년에는 행복, 기쁨으로 변화를 해서 나중에는 평안까지 가는 3단계 시즌제로 지금 도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100일간의 마음 기록을 비롯해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및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달 동구 송림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근 상가와 주택 등 14세대가 피해를 입으면서 이재민 21명이 발생했는데요. 구청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복구 작업이 많이 진행됐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동구의 한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주변 상가와 주택으로 옮겨 붙으면서 14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21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다행히 복구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화재의 폐기물은 모두 치웠고 도배와 장판 등도 교체했습니다. 이재민 14세대 중 10세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 상황. 완전히 불에 탄 4세대만 복구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동구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폐기물 처리비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해 드렸고 그리고 재해 구업이나 생계 지원비 그리고 안전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과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단체와 기업 등에서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성금은 7천여만 원. 동구는 다음 달 초 성금을 어떻게 쓸지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사람들이 몰려있던 볼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있어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면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볼링장 안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 사이로 한 남성이 소방 호스를 잡고 진화에 나섭니다. 미추홀구의 한 건물 지하 볼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오후 3시 반쯤. 때마침 현장에 지인과 함께 있던 지수룡 소방경이 화재를 목격하면서 초기 대응에 나선 겁니다. 내가 평상시 하던 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은 자연적으로 생기고 주변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기구가 뭐 있나 보니까 홍래 소화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거 잡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화재 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볼링장을 찾은 손님들로 가득 찼던 상황.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차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다 빼냈대요. 용접하다 불이 났으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하여튼 소방관님이 계셔가지고 진화를 잘 해주셨어요. 지 소방경은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함과 동시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기계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지 소방경은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는 걸로 그냥 자연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소방관을 하고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모든 시민이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불나면 불을 꺼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주말 오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의 기지로 대형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국영수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배움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정규 수업 시간에 외발 자전거와 통기타 같은 이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바퀴 하나에 몸을 싣고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아봅니다. 조금씩 움직이더니 금세 휘청이며 바닥에 나뒹굽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서며 서서히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더 가. 자, 여기서 돌 거야. 나를 축으로 돌아. 그렇지, 앞에 보고. 낯선 외발 자전거 위에서 아이들은 도전과 성취를 배웁니다. 친구들이 타니까 저도 마음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짐을 하니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뭐 실패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네. 이번엔 통기타를 손에 든 아이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코드를 연주합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둘이 철이어가지고 조금 물집이 잡혀요. 그래도 좀 아파도 기타를 배우니까 재밌고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애들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고. 국영수 중심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천 결대로 자람학교. 올해는 인천 전역에서 총 107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신흥중학교는 올해 외발 자전거와 통기타 수업을 정규 수업에 편성해 전교생이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주 새롭고 낯선 것들, 이것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어렵고 낯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한다는 그것을 줌으로써 배움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좀 알았으면 하는.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나다움을 발견하는 교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아이들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그 종류도 양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항을 통해서도 밀반입되는 마약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마약 탐지견과 함께 단속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물류창고를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물품 사이사이 냄새를 맡기도 하고 높게 쌓인 상자에 올라가 살피기도 합니다. 인천 본부 세관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는 루카입니다. 올해로 한 살이 된 마약 탐지견 루카인데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포에 대한 마약 탐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루카와 함께 3살짜리 이프라는 마약 탐지견 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프와 루카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생후 12개월까지 집중력과 후각 등의 테스트를 통과한 뒤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처럼 저 루카도 좀 단계별로 해서 조금 천천히 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한번 훈련을 좀 시켜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300% 이상. 반입되는 특송화물도 매년 50%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마약 반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까지 인천항을 통해 적발된 마약 건수는 0건. 지난해부터 적발이 시작되다가 올해는 벌써 지난해의 단속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양만 2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특히 최근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적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들이 조금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반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국 9개 공항만 3관에서 활동하는 마약 탐지견의 수는 모두 41마리. 관세청은 지속적인 자체 훈련을 개발하고 마약 탐지견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대부분 수장고라고 불리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데요. 유물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이 수장고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다양한 유물 관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자 박물관 속 비밀의 방, 수장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수부용 헬멧, 머구리와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새우젓을 보관하던 장독까지 근현대 민속 유물이 가득합니다.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은 오랜 시간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일일이 완충제를 넣어 고정합니다. 이렇게 완충제 유물을 하나하나 넣어서 보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관 과정에서 서로 유물이 부딪히거나 그럼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박물관 수장고가 관람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운영하는 개방형 수장고 투어 프로그램. 유물 보존과 보관 등 전반적인 유물 관리 과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박물관은 빈 노출로 인한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제품으로 전시를 대체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선 유물 전시 이면에 숨겨진 관리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휴직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복제품을 활용하여 대체하여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장품과 복제품을 보관하여 체계적인 유물 관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은 11,000여 점. 이 가운데 전시장에 공개된 유물은 이 중 4% 수준인 440여 점에 불과합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오는 연말까지 매달 1회씩 수장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